60대가 은퇴하고 가장 먼저 망하는 이유, 다 이 착각 때문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났지. 애들도 다 키워놨고, 집도 있고, 대출도 갚았고,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 챙기느라, 집에서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온 인생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내 인생 좀 즐겨보자는 생각 당연하죠. 그런데요. 바로 이 생각이 은퇴 후 삶을 망치는 첫 단추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60대 은퇴자들이 겪는 경제적 실패, 인간관계의 단절, 건강 악화의 출발점이 사실은 이제 좀 편히 살자는 달콤한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빠지는 흔한 착각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왜 그런 착각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한지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은 바로 이거예요. 은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나를 찾지 않아요. 자식들도 다 컸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죠. 아,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실제로 60세에 은퇴하셨다 해도요. 우리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세, 여자는 85세 넘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 긴 시간을 준비도 없이 보내면 인생의 후반전은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사례 1 은퇴했으니 좀 쉬자는 김모 씨의 이야기. 김모 씨 63세는 은퇴하고 나서 진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 보고 점심은 라면 끓여 먹고 오후엔 낮잠 자고 그동안 못 누렸던 한가한 삶을 만끽했죠. 처음엔 참 좋았대요. 그런데 2달, 석 달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몸은 무기력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대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대요.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은퇴가 끝이 아니라 빈 공간이 되면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자기 역할도 자기 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우울해지고 늙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2.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 현실은 반대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교육비도 안 들고 차도 바꿀 일 없고 생활비만 쓰면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고정 수입은 확 줄고 고정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고 비상 지출은 갑자기 터집니다. 자식 결혼식, 갑작스러운 병원비, 친구 경조사, 심지어 손주 돌잔치 같은 것도 은근히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의료비는 시간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어요. 그 사례에 이 퇴직금으로 상가 투자한 최모 씨의 이야기. 최모 씨 61세는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이거 월세만 잘 받아도 노후 걱정 없겠네 싶었죠. 그런데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상가가 공실이 되기 시작했고 월세는 생각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야 했고 공실 동안은 대출이자도 본인이 냈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죠. 결국 몇 년 만에 상가는 손해보고 처분했고 퇴직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착각했어요. 퇴직금이 내 자산이 아니라 다시 벌 기회가 없는 최후의 무기라는 걸. 은퇴 후에는 자산의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투자, 무리한 소비, 낙관적인 계획은 은퇴 후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가족이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다? 그건 오해예요. 은퇴하고 나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가족은 있지만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바쁘고 손주는 귀엽지만 짐일 때도 있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점점 줄어요. 왜냐고요?
서로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례 3가족이 있어서 괜찮다던 박모 씨의 이야기. 박모 씨 64세는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엔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맛집도 다니며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따로 살아온 시간이 많았던 거죠. 박 씨는 집에 오면 늘 무슨 회의가 있었고 아내는 살림과 자식 일에만 집중했죠. 은퇴 후 갑자기 둘이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니까 서로 할 말도 없고 작은 일로 싸우기 시작했대요. 결국 박 씨는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사람 곁에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공감 100% 나오는 말입니다. 은퇴 전부터 가족과의 소통, 관계 재정립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4.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로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건 역할이에요. 사회적 역할, 가족 내에서의 역할, 자신만의 정체성.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을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분도 있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어르신도 있고, 작은 유튜브 채널을 열어 노하우를 공유하는 60대도 많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은퇴 후 건강 착각이 부른 고통 나 아직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좀 몸을 쉬게 해줘야지라며 건강에 대해 안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자신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안도감이 몸을 망치는 시작점이라는 걸 많은 연구가 증명합니다. 1. 60대 이후 신체는 가속 노화 단계에 들어간다. 사람의 신체는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노화되지만 65세 이후에는 근육량, 심폐능력, 인지기능 등이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뇌과학과 생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육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해마다 12%씩 감소하고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낙상사고, 당뇨, 골다공증 위험 증가로 직결됩니다. 심혈관계 또한 운동을 중단하거나 무리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면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두뇌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고립 신체활동 감소는 치매 발병 위험을 2.5배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은퇴했으니 좀 쉬자는 생각이 몸과 뇌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일 수 있다는 거죠. 2. 괜찮은 줄 알았는데는 너무 늦은 후에 사례 운동 끊고 5년 후 걷지도 못한 장모 씨 68세. 장 씨는 원래 테니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서 무릎이 아파지고 점점 운동을 줄이게 됐죠.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병원도 안 가고 운동도 그만뒀습니다. 5년 후 장 씨는 갑자기 계단을 혼자 못 오를 정도로 근력이 줄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는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재활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었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운동은 평생 하는 거더라고. 은퇴했다고 멈춘 게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늙은 거였어. 3. 치매도 유전이야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우리 집안에 치매 없었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는 생활 습관과 인지 활동 여부가 치매 발병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022년 랜서스에 발표된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규칙적인 운동, 두뇌 자극 활동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등 사회적 관계 유지, 이 세 가지입니다. 즉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야 뇌도 살아있고 늦게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4.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루 30분 걷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는 60대 이후 건강 유지에 가장 좋은 습관으로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머리 쓰는 일 계속 만들어라. 신문 스크랩, 손글씨 일기, 독서 모임, 동호회 활동 등 의미 있는 정보를 다루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취미를 넘어서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해 인지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지 마라. 친구, 이웃, 동네 센터, 작은 모임이라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누군가와 대화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70% 낮습니다.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루틴을 설계할 시기입니다. 은퇴하면 쉬고 싶죠.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몸도 마음도 멈추는 습관입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라는 착각은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걷고, 다시 배우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은퇴는 의학적 지식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비로소 여생이 아니라 여정이 됩니다.